따따따따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울릉공항입니다. 정말 울릉공항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설계를 다시 한번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변비행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 변비행 이륙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울릉공항에 관한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는 언론인으로서는 이분들이 울릉공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는 사람을 제가 다 데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 분이 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주주이신 이원주 선배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동아일보에서 항공을 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관심이 많은 이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변병에는 처음 나오시는데 제가 귀 한번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34년 역사의 항공 전문지 월간항공의 박성영이고요. UAM과 상업항공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성영 기자님이 항공업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아니죠, 20년은 조금 과장 큰일 납니다. 요즘 한 12년 정도. 그렇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계셨는데 정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항공 역사관 같은 존재라서 제가 이거는 다음을 좀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그럼요. 울릉공항이 왜 지어지게 됐는지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이게 쭈루루루룩 해서 1990년대까지도 넘어갑니다. 이 공항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1990년대부터 도서산간 지역, 약간 교통 편의가 좋지 않은 지역에다가 공항을 지어야겠지 않냐라고 여론이 나올 때 이제 또 울릉도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왔었는데, 대규모의 건설 공사를 하려고 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몇 차례 미끄러집니다. 보통 이제 비용 편익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들어간 돈 이상의 것을 뽑아낼 수 있느냐를 이렇게 딱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는데, 비행기라는 게 참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요도 약간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몇 차례 미끄러졌다가 2013년에 통과가 됩니다. 그렇죠? 왜 통과되죠, 이때는 도대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큰 국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이랑 정책성 분석을 같이 나눠서 하고, 경제성 분석 결과가 점수가 보통 이제 1.0 이상이 되면 사업 추진을 하는 건데, 울릉도 공항 건설 사업은 1.19잖아요. 예. 간당간당한 거예요, 솔직히. 이게 뭔가 대단히 돈이 된다라는 논리로만 접근하면 사실은 1.19면 이거 조금 그런데?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드는데, 그런 좀 마법의 논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지만 도서산간 지역이야. 교통 편의가 조금 부족한 곳은 조금 사업성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명분이 있습니다. 네, 울릉도는. 그래서 진행이 됐죠, 2013년. 또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2013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치면은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재밌습니다. 그 내용이 두껍긴 한데 읽다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을 계속 갸우뚱 하시다가 몸 부러질 수도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취재할 때 이게 보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막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법에 보면 이 항공공항을 만들려는 지역에 취향할 비행기를 뭐뭔지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공항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예타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당시에 정부가 계획한 항공기가 바로 소형 항공기 중에서도 50인승짜리예요. 대표적인 항공기가 뭡니까? 하나가 이제 ATR 42. 요게 한 40몇 명 탄다고 42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Q300. 이걸로 운영을 하는 걸 가정해서 공항을 설계를 하면 됨이라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승인을 이제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개념이, 공항도 소형 항공기에 맞춰서 규격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또 공항도 그래가지고 등급이 있습니다. 항공기도 크기와 그다음에 이착륙 거리에 따라서 크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게 이착륙 거리에 따라서 1, 2, 3, 4냐, 그 다음에 이 윙스팟, 그 날개, 소위 말해서 딱 뻗었을 때 날개 길이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A, B, C, D 이렇게 나눠지는데, 당시의 소형 항공기는 몇 등급짜리였습니까? 그 ATR 아까 42. 요걸로 가정을 했을 때는 요게 그 비행기에 이제 짐이고 연료고 다 집어넣어 놓고 제일 무거운 상태에서 이제 이륙할 때 가장 짧게 이륙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 요거를 이제 최소 이륙 거리라고 한, 그게
800 밑으로 가면 1, 그 800에서 1200 사이면 2, 그리고 1200이 넘어가면 3, 뭐 4 이렇게 가는데 요때 요 비행기가 1100 몇십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단 앞에 숫자 붙는 건 2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이 날개 끝에서 끝까지 요 폭. 그러니까 A 등급이 이제 15m 이상의 15m까지고요. B 등급이 24m 이하. 그리고 C 등급이 36m 이. ATR-4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윙스팬이 24.5m 정도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C 등급인 거고 이 C 등급 비행기입니다.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ATR-42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 대도 없는 이 비행기를 도대체 왜 가정을 했는지도 사실은 의문이야. 아마 이게 당시에 50인승까지의 그 좌석수 제한이 있는 소형 항공 사업상 국내에 있는 항공기가 없으니 이제 유명한 걸 하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Q300이 단종이 되고 그리고 ATR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ATR 기준으로 설계가 된 게 아닐까. 예타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수요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다른 항공사들을 물어보니 수익성만 있으면 들여오겠다는 의지는 다 있더라.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쭉 이어져 오다가 보니까 어머 큰일 난 거야. 생각했던 만큼 ATR-42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 Q300은 이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쭉쭉쭉쭉 오는데 어머 저기 하이에어라는 이제 소형항공사 ATR-72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의 이제 엠브레어라는 항공사가 E190-E2라는 약간 리저널 제트를 가지고 울릉도에 오니 많이 막 이렇게 좀 각을 재고 있었던 찰나예요. 근데 이제 딱 국토부가 제가 볼 때는 각성을 한 것 같아요. 이젠 50인승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소형 항공사의 좌석 기준을 기존에 50석에서 80석으로 늘려주기로 했어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50석짜리로 계획했던 계획은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C 등급 비행기에 맞게 지어지던 공항이 이젠 더 큰 놈이 들어와야 돼. 3C 등급의 비행기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활주로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활주로가 1200m고요. 물줄은. 지금 울릉공항 만들고 있던 그 도면, 지금까지 도면을 그대로 가지고 만들면 양쪽으로 70m씩 이제 그렇죠. 그렇게 예. 70 해가지고 해가지고 총 140. 140으로 예. 지어지고 네. 있었습니다. 3C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려면 저기서 지금 있는 것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총 예. 280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필요해요. 아, 그렇죠. 활주로 끝에 원래 이제 한 60m 정도의 착륙대가 또 있으면 착륙대 이 폭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도 60m 있고 거기 앞에다가 또 요걸 만들어야 돼요. 예. 비행기가 이렇게 내릴 때 더 가서 착륙하게 되면 앞으로 안전 좀 이렇게 여유분을 확보하고 조금 덜 와서 내리더라도 충분히 이제 안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요게 2C 등급 항공기에서는 필요가 없다. 근데 3C 등급이 되면 요것도 법적으로 90m는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거고 부속서에 보면은 280m를 리커멘디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활주로가 1200m인데 앞뒤로 지금 300m씩 네. 울릉공항이 아시겠지만 공항을요 바다를 매립해서 짓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뭐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1조가 넘어갑니다. 기존 사업비보다 20%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가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타라는 게 사업비 대비 이제 수익성 뭐 이런 걸 보는데 사업비가 올라가 버리면 제가 볼 때 탈락해요. 아무튼 그런 이제 정말 와 이건 공항 큰일 났다라는 의견이 나올 때 국토부가 또 엄청난 거를 갖고 나옵니다. 잠깐 이래. 그게 아닙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평가 사유서라는 게 나와 있는데 2013년도 당시에 이 설계 내용들은 활주로 길이 1200m에 시설 2단 60m 그리고 이제 종단 안전구역이 45m에서 사실은 캣 1 등급의 계기정밀 활주로로 설계를 해왔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시계비행 전용 공항으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캣 1, 그러니까 카테고리 1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종사가 내릴 때 그 조종사가 안에 보는 이게 화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 화면에 이렇게 내가 지금 저 활주로에 내려갈 때 이 거리에서 요 정도 위치면 딱 정확해. 아니면 너 좀 높아, 너 좀 낮아, 너 좀 왼쪽으로 가 있어, 너 좀 오른쪽으로 가 있어. 요게 정확하게 표시가 돼요.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내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시기 비행이 되면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계기판 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참조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조종사는 이제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작도를 해야 돼요. 각도가 몇이고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내려야 되는데 정신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C 계기에서 3C로 넘어갈 건데 3C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공사가 많이 필요한데 요거를 우리나라 법상 시계 비행으로 바꾸면 기준상 착륙대 폭을 기존 140에서 150m 그러니까 양쪽에 한 5m 정도만 더 늘리면 충분히 되고 이 종단 구역은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 공사 규모가요 한 10분의 1로 줄어드는 이러다 보면 공사비가 사실상 거의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시계 비행이 문제가 있는 뭐 불법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거든요. 다 뭐 그렇게 하면 공항에 당연히 이제 나와 있는 절차니까. 여기서부터가 제가 볼 때는 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울릉도 날씨가요 환장합니다. 일단 시계 비행인 경우에는 지연 및 결항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계 비행을 하는 공항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국토부가 뭐를 얘기를 했냐면 이마스라는 얘기를 해요. EMAS. 그래서 저희도 기사를